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이 왜 주라벨이냐?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에 줄여서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우리 주식 주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민 해결,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다리셨던 전문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률 제조기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은 압구정에서 1조 원대 자산 운용사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이저 증권사에서 제도권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으시고 단기 및 수익 위주의 종목 추천에 아주 탁월하시고요. 노란톡 메신저에서 핵심 전략만 쏙쏙 담긴 바로 전략집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이 전문가님이 어떻게 수익률이 내나 한번 궁금하실 텐데 보시면 2020년도에 총 수익률이 2,400%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꾸준히 팍스에 나와주시면서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세로닉스 128%, 한국전자홀딩스 90% 등 아주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 홍주원 대표님만 따라하신다면 아주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직접 인증도 해주고 계신데요. KG 동부제철,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무료 공략주로 나갔었습니다. KG 동부제철 대략 한 7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발 빠른 선취매로 단기 수익 실현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국민톡,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이제 말구름 표시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방송이 되는 5시부터 6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규모 블록들 사태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아주 기세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줬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쪽에서 주가폭이 좀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 1.12% 오른 3,070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를 보며 3,000선을 그래도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조금 젖었지만요. 0.42% 상승한 958선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둘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외국인은 3,398억 원, 기관은 2,545억 원을 사들였는데 오늘 개인이 옳았구나 하고 차익 단기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가량 팔아치웠고요.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또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은 400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확실히 기관에서 좀 사들여 주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슈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규모의 블록딜 사태는 벌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보다 더 주목을 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연설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인프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인프라 투자 수혜주를 찾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 수혜주를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1원화를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조정을 받던 2차 전지 배터리,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급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바닥이라서 올라온 건지 바닥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련주 중에서 특징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도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꾹꾹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익률 제조기 홍주원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공약주가 하나 나갔었잖아요. 네. 바로 KG 동부제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수익률이 무려 70% 가까이 났더라고요. 노란톡에서도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 정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이렇게 좋은 공약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을 쉽게 설정을 했습니다. 한번 QR코드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입장을 하시느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입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 이제 우측에 QR코드를 한번 스캔을 해 보시면 아주 쉽게 홍주원이 떴다, 여기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 뭐 딸기 우유님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자료집과 더불어서 공약주가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들어오시기만 하신다면 수익 인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G 동부제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KG 동부제철은 저번 주에 나간 종목이 아니고 이전에 좀 이제 그 과거에 나갔던 종목이고 저번 주에 나갔던 종목이 글로본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글로본이요? 네, 이제 한 4일 정도 만에 한 22% 정도 수익이 났 종목인데 글로본 종목을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약속을 하면서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공약주를 드리겠다 약속을 하면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본 같은 경우는 추세가 너무 좋아서 약 4일 만에 추세를 이어가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수익 실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분들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약주 하나 또 공약을 해 주셔야죠. 주실 건가요? 오늘도? 오늘 이제 방송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입장하시는 이제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제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입장을 하시는지 보고 그때 이제 공약주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공약주 수익률 받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입장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오픈 노란톡에서 자, 이제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작년 수익률만 해도 2,400%예요. 그러면 올해 수익률도 예정이 되어 있죠. 세로닉스, 한국전자홀딩스, 보령제약 등등 최근에 난 종목들 아주 100% 넘고 90% 넘고 이런 종목 나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이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한번 수익률도 가져가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포인트 첫 번째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연설이 지금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조 달러의 인프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를 찾기 급급한데 우리가 이 수혜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인프라는 결국은 이제 더 나은 재건이라는 네. 어떠한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더 나은 재건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 인프라잖아요. 네. 도로에 관련된 공공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중심의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5G 인프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세 개나 나눴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개인데 그 밑으로 이제 뭐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인프라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에 이제 인프라에 투입되는 2차 부양책 자체가 네. 4조 달러예요. 4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네. 여기 관련된 것들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제가 이제 크게 세 개로 꼽는 거는 지금 이제 도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5G 통신 섹터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이 관련주들을 한번 봤는데요. 네. 건설 기계 쪽, 또 철강, 5G, 뭐 친환경 쪽이 다양한데 종목별로도 상세하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종목 한 몇 가지를 들고 와 봤는데 일단 풍력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네. 그 이미 순환이 한 번씩 돌아줬던 종목들은 네. 크게 돌아주기보다는 순환이 돌아줄 당시에 좀 외면받았던 소외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더 오히려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전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른 쪽에 다른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기보다는 좀 태양광에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오히려 이 움직여준 이력이 더 크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강하게 움직여줬던 종목들보다는 신재생 섹터 내에서도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네. 거기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보다는 그 당시에 외면받았던 종목들이 순환이 다시 돌아줬을 때 다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외면받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큰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외면받았던 종목 어떤 게 있나 네.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관련주 자체를 제가 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은 네. 이 관련주의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뭐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 네. 그리고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로드맵이 있으니까 이 맵을 그냥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이 아직 외면받았던 종목들 우리가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 홍주환이 떴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오늘은 방송 초반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뭐 여린님, 우리님, 뭐 현아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5시부터 6시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들어가면 저희 방이 닫혀서 들어오질 못하시고 공략주도 받아가시지 못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풍력 태양광 에너지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네네. 또 이제 건설 기계 쪽도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인프라 시설 관련돼서 했을 때 또 이제 건설 기계 쪽이 많이 올라줬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괜찮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형주는 이미 한 번씩 움직여요. 건설 대형주 같은 네. 경우는 이미 이제 조금 순환이 돌아줬기 때문에 네. 이제 대형 건설주보다는 차라리 이제 중소형 건설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림 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 네. 건설주잖아요. 네. 지금 대형 건설주 차트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사실 이 작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퍼센티지로 치면은 거의 한 200%가 넘는 이 수익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익의 상승입니다. 상승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인프라에 관련돼 가지고 이미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시점이 자 여기서부터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기대감이 많이 동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지금 여기 소문이 돌기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동반이 됐던 시기부터만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률이 거의 60% 가깝니다. 60% 육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부터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다시 그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움직여줄 확률이 높고 네.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서희건설이란 종목인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그나마 중소형주죠. 건설 중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재무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은 좋진 못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기대감이 동반됐을 때 대형주보다 어때요? 대형주만큼이나 이렇게 움직여줬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대형주에 비해서 수급이 어때요? 미미하죠. 네. 되게 미미하죠. 밑에 아래 이제 수급이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수급 자체는 미미해요. 대형주보다. 네. 아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림건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죠. 네, 확실히 예. 다르긴 하네요. 다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주들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주도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도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기대감도 많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눌림목대 혹은 저점대 저점이 이제 내려왔을 때 잡혔을 때 뭐 저항 구간대 지지 구간대 뭐 이때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금 줍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계속 담아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네.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이제 최근에 그 LH 사건 때문에 네. 지금 그 건설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단기적인 악재일 거예요. 근데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해소가 되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이렇게 순환이 돌아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 위주로 이제 로드맵을 포트폴리오를 네.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 노란톡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략주도 나가는데 지난주에도 무료 공략주로 한 주 만에 수익률이 아니죠. 4일 만에 수익률이 20%가 넘게 났었는데 이런 무료 공략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느냐? 제가 쉽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를 하시느냐?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전이 떴다 검색을 해 주시거나 나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우리 휴대폰 드시고요.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간단하게 스캔을 해 보신다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 보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수익 인증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PPT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수익률들이 많았습니다. 뭐 세로닉스, 한국전자홀딩스 등 90% 넘고 100% 넘고 이런 수익률 우리 주린이 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자, 2020년도 총 수익률이 2,400%였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 수익률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제가 적어놨는데 홍전만 따라오신다면 주식이 쉽습니다. 근데 확실히 맞아요. 저도 이렇게 주식을 배우는 주린이 입장이지만 우리 전문가님 이제 말씀과 강의를 듣고 주식을 해보면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제가 교육해드린 기법으로 수익 한번 내셨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네.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네. 그거 말고도 수익이 더 났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제가 뭐 쿠쿠 홈시스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네. 그 기법을 써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타서 네네네. 또 10% 정도의 수익률을 냈었거든요. 이거 정리를 맞아요. 해서 요것도 그 기법에 해당이 그렇죠. 되네요. 네, 제가 잘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러네요. 네, 잘 찾으셨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해야죠. 자,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자, 조정을 보였던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 관련주들 중에서 특징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전반적으로 다 좋다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저점이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각형 배터리 이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폭스바겐에. 네, 요게 조금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거의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좀 많이 눌렸어요. 지금 좀 크게 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콕 집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눌렸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저점 매수 기회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모아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네. 2차 전지는 제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뭐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에 있어서 먹거리 산업의 정말 큰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도 역시나 큰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노리고 들어가는 섹터가 아닙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몇 개월 정도 좀 들고 가시면서 적어도 40%, 적어도 50% 이상 수익을 내려고 하는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40%, 30% 이상 못 먹으면 바보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모아간다라 생각하시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들고 가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봐야 될 종목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늘 또 이런 관련된 종목 좋은 게 있을까요? 아, 방금 콕 집어 얘기해드렸잖아. 네? 콕 집어 방금 얘기해드렸잖아. 그래도. 아, 그래도. 종목 명으로 네. 한번. 네. 네.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이제 찾아볼 건데 사실은 네. 이제 2차 좀 아셔야 되는 게 2차 전지에 관련된 관련주 종목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약 40종목 네.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잘 알고 잘 가는 종목들은 되게 한정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잘 가는 건가요?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네. 테마의 습성이 있다 그랬죠. 테마의 습성은 뭐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순환을 돌아가면서 그렇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움직이지만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섹터에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좀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콕 집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렌텍. 이렌텍?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요즘에 최근에 각형 배터리로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인데 크게 많이 안 눌렸죠. 네. 크게 많이 안 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이쁘게 많이 벌어져 있고 정비열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부터 수급이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죠?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합니다. 언제부터 신고가를 돌파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신고가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세 번 돌파. 자, 신고가를 약 3번이나 돌파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추세를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크게 눌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이외에도 되게 또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악재에도 크게 휘둘리지도 않고 추세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마다 조금 담아가시면 좋죠. 네. 그런데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약간 눈여겨봤던 종목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올라줬거든요. 네. 오늘 한 8% 가까이 올라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 참 네. 진짜 이 불운의 종목이죠. 오. 네. 이게 참 이제 뭐냐면은 네. 사실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랑 LG랑 네. 오랜 시간 다퉜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모성 싸움으로 많이 오랜 시간 좀 기다리면서 서로가 좀 이렇게 힘을 많이 뺀 상황인데 네.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이 졌습니다. 그죠? 그 이제 악재로 이제 작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LG가 강수를 둬요. 어떤 강수를 뒀죠? 어떤 강수인가요? 내가 인수를 해보겠다 너희들을. 오. 그래서 이제 SK 그 계열사 하나를 이제 인수를 해서 내가 니들 못하는 거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시장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 한마디로 SK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LG한테 뺏겼다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뺏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초반에는 좀 올라주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런데 1%로 거의 약간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왜 오늘 더 올랐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아, 그냥 단순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고점이 이제 32만 7천 원인데 네. 최근에 눌린 걸 보면은 20만 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50 뭐 따지고 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한 30% 이상, 고점 대비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빠진 기간이 어때요? 한 달이에요, 한 달.
1개월 동안 이만큼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죠. 단순하게 좀 반발 매수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27만 원, 27만 5천 원 여기가 이제 가장 좀 힘든 구간이에요. 그리고 고점을 또다시 돌파를 해서 가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추후에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을 갖고 오면 또 말은 달라져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뭐 추가로 생성되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정말 긴 시간 횡보를 해줄 겁니다. 예, 고점 돌파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좀 모멘텀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공략주 하나 들고 오셨는데 네. 그 공략주가 어떤 거 관련된 공략주인가요? 오늘이요? 네, 오늘 공략주도 한번 주셔야죠.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자, 그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네. 공략을 할 때 저는 이제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드리기 전에 공부를 먼저 좀 시켜드리고 공략주를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왜 사야 될까요?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양한 이런 교육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네. 매수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비밀리에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안 감춰놓고. 됩니다. 오늘은 왜냐면요.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 정도 반영을 내일 자 제가 그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목요일 날. 네. 예. 목요일. 네. 예. 수요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네요. 좀 혼을 빼놓으셔가지고 네. 수요일 제가 원래 공략줄 잘 안 드리잖아요. 네. 예. 그 수요일 저녁에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네.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바로 시청하실 수 있는 라이브 영상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소통하면서 이제 방송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 시간대에 제가 공략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자,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전이 떴다 검색을 하시거나 정말 입장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QR코드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신 다음에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가 뜨니까요. 입장을 해보시고요. 공략주 제가 오늘도 하나를 받아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략주 하나로 한 주 만에 22% 수익률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간에 22%의 수익률 아무나 못 내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가능하시니까 자, 한 발 빠른 선취매로 단기 수익 실현.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70%가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인증을 해주셨고 밑에 다양한 수익률들이 많죠. 세로닉스 100%가 넘죠. 한국전자홀딩스 90%, 다양하게 파워넷, 오르비텍, 보령제약 등등등 50%가 넘는 수익률이 한 주 만에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단기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포인트가 끝났고요. 이제는 또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죠. 오늘 바로 기법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어떤 걸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료 공략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무료 공략주는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수도 있고 달마다 한 번씩 들을 수도 있는데 교육은 진짜 이 시간만에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또 이제 이런 교육을 또 정리해 놓은 바로 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받아가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실 무료 공략주도 더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아서 누가 잡아다 주는 거 먹는 것보다는 본인이 잡아서 먹을 줄 알아야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퀄리티 있는 네. 자료를 제가 공개해 드릴 건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죠? 여러 가지 기법 많았죠. 뭐 추세 기법 네, 등등. 거의 이제 그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네. 좀 많이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나의 내공이 좀 쌓아져가는 음. 그런 기본적 바탕을 좀 배웠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배우냐면은 이제부터는 실전을 배우는 거예요. 아우. 네, 이제부터 이제 실전 매매라기보다는 네.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진짜 뭐 테마주 공략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이제 강의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강의들이 쭉 이어질 건데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전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 있죠.
이전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전 강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교육 자료가 있어요. 교육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받아가셔서 배우시고 기본기 장착하셔서 이제부터 실전 이거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번 주 가장 핫한 HMM 관련주 또 주식 사고를 업그레이드하는 1% 비밀 클래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 이슈였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해운 관련주 HMM. 맞아. 이 종목이 가장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HMM이 도대체 뭔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HMM 정말 한 주가 아니죠. 한 두 달, 한 달 뭐 이렇게 좀 핫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으며 이 HMM이 왜 핫했는지 오늘 이렇게 제대로 파악해보는 특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비밀이에요. 1%의 비밀. 자, HMM은 자, 지금 보시면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약 519%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봤자 6개월이에요. 네. 그래봤자 6개월. 6개월 동안 519%라는 상승이 나왔어요. 어마무시한 상승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HMM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제 오늘 이걸 배워볼 건데 HMM은 자, 지금 최근에 또 있어요. HMM에 또 최근에 또 며칠 전에 올랐어. 네. 네, 그 이유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아시죠? 네. 이 선박이 자초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길이가 400m에 달하는 에버기브노,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이 에버기브노가 280m인 운하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운하냐면요. 자, 수에즈 운하가 시간당 약 4억 불 규모의 물류 운송 수단인 거예요. 시간당이요? 네, 엄청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대기 중인 선박만 약 236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운 물류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 이 수에즈 운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운하가 자초 사고가 발생돼가지고 시간당 4억 불 규모의 자,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운송이 이제 지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인양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자, 인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초 사고가 언제 났냐? 여기 이날 자초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인양 이슈가 나오잖아. 인양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누가 네.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갑자기 HM이 거기 관련주로 떠올라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확 나와버린 네.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게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자, 기대감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존재하는데 기대감만 먹고 나와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이 격언을 고스란히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자초 사고가 이때 발생이 되고 횡보를 하다가 기대감이 가장 높아졌을 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인양에 성공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인양에 성공했으면 결과는 더 좋은데 올라가야지 지금 어떻게 돼? 쭉 내려가네요. 내려가죠. 네. 그죠? 기대감이 여기까지고 기대감 빠지니까 어때요? 결과가 좋아도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없어요. 기대감이 끝났기 때문인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쿠팡이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상장 이슈가 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예비 심사 승인에 들어갔다 했을 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3연상을 했습니다. 동방이. 쿠팡 관련 동방이. 그러고 나서 예비 심사가 통과를 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상장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네. 그때 3연상을 또 해요. 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20조 내지 30조일 것이다. 네. 그런데 막상 상장을 한 3월 11일 날 쿠팡의 기업 가치가 100조로 약 5배 이상 껑충 뛰어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쿠팡 관련주들이 3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해요. 기업 가치는 더 5배 이상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좋은 상황인데 쿠팡 관련주들이 모조리 줄줄이 하락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먹는 이런 스킬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스킬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시면 다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네, 저희 노란톡 메신저 네.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오늘은 QR코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QR코드로 입장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에 QR코드를 스캔을 하신다면 바로 홍주원이 떴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럼 오늘은요, 정말 100분이 넘는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공약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만에 무려 4일 만에 22%가 수익 났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공약주 하나를 얻어놨거든요.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노란톡에서 지금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고요. 자, 그럼 기법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뭐냐면은 주식의 격언은 괜히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기대감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선취매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거를 못 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은. 그죠? 대부분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신경을 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뭐 인양을 하고 뭐 자초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기 이슈죠. 단기 이슈.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이슈로 끝일까? 라는 물음표가 달렸어요. 그럼 이 단기 이슈로 끝일까? 이거는 선취매를 해야 되는 거고, 선취매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 이슈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둬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자,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 자,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수혜주 운박, 네. 운하 선박,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단기적 이슈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수혜주 운하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3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달이잖아요. 이건 언제부터예요? 9월 달. 작년 9월부터잖아요. 네. 그 지금 작년 9월부터 이미부터 뭐예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수혜주 운하는 거기에 그냥 잠깐 보탰을 뿐이다.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전부터 상승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핵심 포인트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 자, 지금 그러면은 이 수혜주 운하의 이 단기적 이슈가 드러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 500%까지 상승을 하고 400%까지 상승을 했을까를 알아봐야죠. 네. 그죠? 수혜주 운하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단기 이슈가 아닌 그전에는 왜 올랐을까를 알아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 지금 바로 배워볼 건데, BDI 지수예요. BDI 지수. 자, BDI 지수라는 거는 여러 항로의 운임을 합쳐서 산출하는 세계 해운 시황의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해운 지수. 아시겠죠? 자, 여러 항로의 운임을 합쳐서 산출하는 세계 해운 시황의 대표 지수. 해운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BDI 지수가 이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석탄, 광석, 곡물, 건축자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에 대한 운임평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모든 것들의 원자재들, 석탄, 광석, 곡물, 건축자재, 뭐 철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이제 BDI 지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뭐 철강, 뭐 이런 건축자재, 광석, 곡물, 석탄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BDI 지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BDI 지수는. 자, 그 BDI 지수를 우리가 외우기 어려울 때는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 BDI 지수는 해운 지표다. 이 해운 지표에 들어가는 것들은 석탄, 광석, 곡물, 건축 자재 등의 이런 자재들, 원자재들이 이 대표적으로 이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입고 다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계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BDI 지수를 지금 설명을 들으셨죠? 자, 그럼 BDI 지수를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 BDI 지수의 증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철광석,
석탄,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난 것, BDI 지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철광석, 석탄,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교역량이 증가한 것, 세 번째로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BDI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BDI 지수 올라갔네? 그러면은 뭐 철광이나 광석, 광물이나 석탄, 원자재 이런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네? 라고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교역량, 한마디로 이 해운의 교역량이 많아졌네? 라고 우리가 그냥 딱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이게 교역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기의 순환이. 경기의 순환이 좋아지니까 개선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DI 지수가 움직일 때 원자재 값이 원자재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BDI 지수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네. 선침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BDI 지수를 설명을 들으니까 네.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이 복습을 위해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을 무료로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카메라 켜시고요. 스캔만 하신다면 간략하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오늘은 거의 지금 200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공략주가 나갔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20%가 4일 만에 나는 그런 공략주를 받아보시고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오늘 너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오늘 하나 받아놨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BDI 지수를 공부를 할 때 그냥 지수가 증가를 하는지 가만히 보고 계세요. 증가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재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구나. 두 번째로는 해운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해운업이 좀 좋겠구나. 그죠? 그 세 번째로는 경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선침할 수 있는 거는 원자재 관련된 철광, 석탄, 이런 원자재들, 곡물 이런 것들을 선침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공부를 이것만 보고 선침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거를 보조 지표로 삼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BDI 지수가 증가하면 해운업이 호황이구나. 그럼 해운업 우리 한번 볼까? 해운업 선침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들 어때요? 공략할 수 있죠. 그리고 BDI 지수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면은 BDI 지수 보는 법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 BDI 지수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이게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좀 잘 안 보이는 선을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 3월이에요. 3월까지 이렇게 쭉 BDI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느낌 안 오세요? 여러분? 5월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HMM이 어떤 관련주예요? 어떤 관련? 해운 관련주잖아요. 네. 그럼 HMM이 2020년 9월부터 상승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 네. 그럼 BDI 지수가 먼저 올라갔어요? 해운 관련주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럼 BDI 지수가 먼저 올라갔잖아. 미리 알 수가 있었겠네요.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BDI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가 해운 관련돼서 대장주를 찾아가지고 네. 미리 선침해를 하면은 아까 500%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있었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네. BDI 지수는 5월부터 올라갔어요. HMM은 9월부터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 BDI 지수는 엄청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선행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고수들은 절대 단타 치지 않아요. 고수들은 중장기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짜잘하게 3%, 5%, 10% 이렇게 단타 치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 안 합니다. 고수들은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수 같은 길을 택하셔야지 같이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런 뭐 조그만한 거에 이렇게 목숨 거시면은 주식 투자 못 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고수가 되는 법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 다 나눠주시잖아요. 네네. 또 오늘 또 공략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0년도의 수익률이 2,400%예요. 어느 누가 이만큼의 수익률을 냅니까? 홍주환 대표님만 따라오시면 주식이 아주 쉬운데요. 밑에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말고도 너무 수익률이 많은데 좋은 것들 하나씩 적어놔봤습니다. 세로닉스 100% 넘고 막 90% 넘고 이런 종목들 많은데 어떻게 입장을 하실 수 있느냐? 우리 간단하게 QR코드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너무 괜찮아요. 이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폰 딱 켜주시고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다면요. 홍전이 떴다 노란 톡박 링크가 뜹니다. 그거를 눌러주시기만 하신다면 지금 바로 참여가 가능되고요.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죠. 오늘 지금 200분이 넘게 들어오셨거든요. 지난주에도 공략주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이제 공략주가 나갈 텐데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드릴 건데 현재 방송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목요일에 따로 노란톡방에서 무료 공략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법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DI 지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봤다. 그럼 BDI 지수의 어떻게 흐름을 볼 것이냐? 자, 지금 다음 장은 그걸 볼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면은 자, 해운, 조선, 철강업에 영향을 끼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운, 조선, 철강 요거는 세 친구라고. 네. 세트예요, 세트. 자, 근데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네, 그냥 외우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외우세요. 해운, 조선, 철강은 세 친구, 세트. 얘들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네. 외우는 건 외우는데 왜 그래야 되지? 왜 그 세 친구인지는 잘 모르시잖아. 그렇죠. 이해를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면은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 해상 운임이 상승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호황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해운 업체가 호황이 됩니다. 해운 업체 호황이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선박의 수요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럼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해운 업체가 호황이면은 해운이 가고, 선박의 수요가 증가되면은 조선이 가고. 네. 자, 그 다음에 조선 업체의 호황이 옵니다. 조선 업체의 호황이 오면은 뭐가 돼요? 철판, 프레스, 철강 뭐 이런 산업들이 네.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럼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은 뭐가 돼요? 철강업체 호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BDI 지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BDI 지수? 운임 지수라 그랬잖아요. 네. 운임 지수인데 이 운임 지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원자재가 올라간다.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BDI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럼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를 했구나.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돼요? 해상 운임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럼 해상 운임이 많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해운 업체가 호황이겠구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해운 업체 호황이면은 선박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필요하죠. 선박에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구나. 그냥. 그죠? 그럼 선박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조선 업체가 호황이 아니에요. 조선 업체 호황이죠. 조선 업체 호황이면 뭐예요? 그다음에 조선 업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철 필요하죠. 철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프레스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럼 철강, 프레스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철강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철강 업체 호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엮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주린이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엄청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우세요. 해운, 조선, 철강이 움직일 때는 해운이 움직일 때는 조선이 움직일 것을 암시하고 조선이 움직이면 철강으로 움직일 것을 암시를 한다. 이거는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트인 이유는 네. 아래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외우시면은 아주 편합니다. 네, 오늘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네.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나머지 자료들은 우리가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시까지는 지금 12분, 방송 종료까지는 1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무료 공략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요.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신다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보시는 게 BDI 지수의 관련주들입니다.
요거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 시간상 요거까지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대충 어림잡아도 20종목이 넘습니다. 그럼 BDI 지수에 움직이는 이 종목들 관련주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로드맵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마저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QR 찍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 관련주 다 받아가세요. 20개 넘어요, 종목.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굿이브닝 주랍에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